오늘 대상은 5마이크로미터 이상이다. 서피스 파티클 샘플링 실시한다. 나는 먼지 전문가다. 나는 남들이 못 보는 먼지를 볼 뿐 아니라 냄새는 물론 소리로 먼지를 구별할 수 있으며 심지어 촉감으로 느낄 수도 있다. 이곳은 반도체 작업장. 단 한 톨의 먼지도 용납되지 않는 곳이다. 나는 왜 먼지를 보는 특별한 눈을 갖게 되었을까? 이것은 먼지와 나의 작고 은밀하며 특별한 이야기다. 누구나 그렇듯 태어나 처음 하는 일은 숨을 쉬는 일, 세상의 먼지를 마시는 일이다. 사람은 평생 3컵 반의 먼지를 마신다. 하지만 내겐 다른 무언가가 하나 더 있었다. 마치 눈앞에 망막이 하나 더 있는 듯 내 눈앞엔 그물 같은 막이 하나 더 겹쳐 보였다. 나는 다양한 모양으로 나뉜 칸을 보고 있었고 칸들을 종합하면 전체가 보였다. 나중에 안 것이지만 이것은 곤충이 겹눈으로 보는 방식과 비슷했다. 자연스레 나는 비슷한 조각들로 나눠진 사물들에 관심이 많아졌고 흩어진 조각들이 모여 다른 무엇이 되는 게 신기했다. 하나하나 저마다의 자리가 있었고 제게 맞는 짝이 있었다. 물론 어린애다운 승부욕도 있었지만 뭔가 미완성으로 남아있는 걸 나는 견디지 못했다. 복잡할수록 좋았다. 덮개로 가려있는 수많은 조각과 선들의 연결을 낱낱이 들여다보고 싶었다. 집안에서만 노는 나를 엄마 아빠는 걱정했지만 사실 나는 한 조각 한 조각 세상을 이어붙이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얘 어디 갔지? 딱 하나 남았는데. 분명히 여기 어디 있었는데. 정철아, 친구들 왔다. 에이, 큰일 났네. 어떡하지? 얼른 나와봐. 네. 사람들은 습관처럼 보이는 것만 본다. 진짜 재밌었지? 아, 동생아, 다음에 우리 또 가자. 저 텔레비전 화면에 나타나는 온갖 색과 모양과 움직임들은 그저 빨강, 초록, 파랑 램프들이 끊임없이 깜빡이는 것에 지나지 않음을 친구들은 보지 못했다. 내 눈이 초능력은 아니지만 친구들이 숲을 볼 때 내겐 나무가 보인다는 것. 어찌 보면 별것도 아닌 일 같았다. 놓치지 않은 재미. 놓칠 수 없는 재미 게임 시켜보시오. 어른들 전화주시오. 지각 능력 테스트. 다음 숫자들 중 다른 숫자는 무엇이고 몇 개인지 빨리 맞춰보세요. 첫 번째 문제. 5초 시작합니다. 3 2개. 친구들, 빨리요, 빨리. 정답은 3. 2개입니다. 두 번째 문제.
친구들, 이번에는 더 빨리 맞춰야 합니다. 4초 시간 드릴게요. 6 3개. 정답은 6! 3개입니다. 마지막 문제. 이번엔 절대 놓치지 마세요. 9 4개. 정답은 9! 4개입니다. 내가 보는 걸 친구들은 보지 못한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 그러자 친구들이 떠났다. 나는 왜 다른 게 보일까? 나는 점점 말수가 줄었고 먼지처럼 조용한 아이로 변해갔다. 사는 게 늘 이렇게 힘든 걸까? 아니면 어릴 때만 그런 걸까? 세상은 자기들과 다른 게 불편하다는 걸 나는 일찍 깨달았다. 그때였다. 내 눈에 먼지들이 보였다. 먼지는 내가 본 모든 조각들 중 가장 작고 가장 우아했다. 반짝이다 사라지고 다시 나타나고 멈춘 듯 했다가 다시 달아나고 한밤중 찾아온 손님처럼 먼지는 시간을 멈춘 모든 것들 위에 내려앉았다. 누군가는 먼지를 무질서의 대표라 했다. 우아한 무질서. 그것은 춤이었다. 세상 가장 작은 것들의 춤. 먼지는 바람이었다. 어렸을 땐 누구나 소풍날 비가 올까봐 걱정했지만 요샌 미세먼지다. 비 오는 날은 우산을 쓰면 되지만 황사나 미세먼지는 어떻게 해야 할까? 숨을 안 쉴 수도 없고 먼지에 예민한 나는 매일 아침 넥타이 대신 마스크를 고른다. 먼지로부터 나를 가려줄 작은 천조각. 마스크는 이제 옷이자 장갑이고 피부다. 서울 등 수도권에 또 다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서울시는 정오 기준으로 대기 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92. 먼지가 심한 날엔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가 늘고 사망률과 심지어 우리나라 전체 자살률까지 높아진다는 보고도 있다. 하지만 독해진 건 먼지가 아니라 인간일지도 모른다. 인간은 먼지보다 더 작은 먼지, 세상에 없던 먼지를 만들어냈으니까.
20년 전만 해도 물을 사서 마셔야 하는 세상을 상상이나 했을까?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은 것들로 빠르게 바뀌고 내 앞에 한 모금 숨을 지키기도 버거운 세상이다. 김주임 어제 심하셨었다며? 아, 그러게 겁도 없이 왜 작업장에 담배 피고 들어오냐고. 아, 뭐 가글 하고 들어오면 안 걸릴 줄 알았나 보지 뭐. 그러게. 야, 이 팀장 어떻게 알았대? 아, 먼지가 보이나 봐. 에이, 설마. 아니야. 막 가끔씩 이렇게 한 곳을 막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을 때면은 막 귀신같이 찾아낸다니까. 아무튼 귀신이야, 귀신.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다. 남들이 못 보는 먼지를 찾아내는 내 눈엔 작은 비밀이 하나 있다. 커튼 사이로 먼지들의 아름다움에 반해버린 그날, 바로 그날이었다. 나는 멍하니 먼지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내 눈앞에 다시 색과 점의 그물막이 나타났다. 점과 점이 만나 선이 되고 면이 되며 두께가 된다. 두께. 그렇게 내 눈을 가리던 그물막은 먼지와 만나 색과 점들의 빛이 되었다. 모든 공간을 채우는 빛의 알갱이들, 모든 시간을 흐르는 태초의 강물. 먼지는 우주였고 내 몸을 드나드는 숨이었다. 나는 새로운 세상에 눈을 떴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사실 우리는 먼지와 함께 산다. 청소는 숨어있는 먼지를 더 깊숙이 밀어넣거나 오히려 밖으로 불러내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낡고 오래된 베개에선 3분의 1이 사람 먼지 무기였다는 연구가 있을 정도로 집안 먼지의 8할은 사람 몸에서 나온다. 먼지들은 무려 14일까지 집안을 떠돌다가 도로 사람 코로 들어가기도 한다. 사람 몸은 매일 100억 개의 세포가 죽고 새로 태어난다. 매일 5천만 개의 각질이 떨어져 나오고 그중 70만 개는 도로 들이마신다. 특히 동물의 털은 바깥의 박테리아를 들여오는 주요 통로이다. 손발톱은 평생 4m 가까이 자라며 피부는 끊임없이 벗겨져 한 달 만에 완전히 새로 바뀐다. 몸에 붙어 있을 땐 각질이고 피부인데 떨어져 나가면 먼지라 부르며 싫어한다. 사람은 끝없이 먼지를 만들어내고 다시 마신다. 어른들은 먼지라면 질색을 하지만 내 눈에 먼지는 별다른 게 아니었다. 그저 떨어져 나온 내 몸의 일부이자 살기 위해 어쩔 수 없는 부스러기일 뿐. 먼지는 우리 자신이고 우리는 먼지의 재료다. 하지만 내가 모르는 게 하나 있었다. 우주 전체의 원자 개수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고 우리는 그것을 계속 돌렸을 뿐이며 원자 단위로 내려가면 모든 물질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 떨어져 나온 몸의 일부,
부스러기인 줄만 알았던 먼지. 하지만 먼지의 시간은 따로 있었고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었다. 0.1mm.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지만 이 침대에는 150만 마리의 집먼지 진드기가 함께 산다. 떨어진 피부 조각 위에 침을 뱉어 녹인 뒤 무작정 입으로 쓸어 넣었는데 암컷은 하루에 몸무게의 절반을 먹는다. 사람으로 치면 매일 쌀 반 가마씩 먹어 치우는 셈. 이 엄청난 식성을 인간이 채워준다. 어른 한 사람에게서 하룻밤 나오는 1g의 각질로 진드기 몇십만 마리가 배를 채운다. 진드기는 기생충이 아니다. 스스로 먹이를 찾고 배설하고 짝을 지어 알을 낳는다. 특이한 건 진드기가 사람 피부와 직접 닿는 곳보다 한 겹 뒤 깊숙한 곳을 좋아한다는 것. 사람이 잠들면 2시간 안에 땀과 열 때문에 따뜻하고 촉촉한 환경이 된다. 진드기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다. 원래 사람과 산 게 아니고 새 둥지에서 살았는데 사람들이 새를 애완동물로 기르면서 함께 옮겨왔다. 평생 제 몸무게의 200배를 배설한다. 배설물 먼지와 죽은 몸 부스러기는 비염이나 천식, 알레르기를 일으키기도 한다. 하지만 진드기가 한 마리도 살지 못하는 것이 사람에게 꼭 좋은 것은 아니다. 적절함과 적당함, 그 애매한 균형이 자연이다. 내 몸의 부스러기가 먼지가 되어 진드기를 먹여 살리고 진드기는 다시 먼지를 만들어 내 몸에 들어온다. 먼지의 시간은 그렇게 이쪽과 저쪽을 넘나들고 있었다. 적절한 해로움과 유익함, 적당한 깨끗함과 더러움. 내 몸은 그 애매함을 견디지 못했고 천식은 점점 더 심해졌다. 엄마 아빠는 아픈 나를 위해 시골로 이사했다. 모든 것이 낯설었고 친구 하나 없는 나는 마치 보이지 않는 먼지처럼 겉돌았다. 오늘은 먼지에 대해서 알아보자.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먼지를 한번 봐봐요. 보이진 않지? 사실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 먼지들 중에는 물론 내 눈엔 먼지가 보였다. 나를 맞아주듯이 살포시 내려앉는 먼지. 하지만 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했다.
와. 내가 들음나 땅끄지 같나? 아니 나는 네 5초 법칙이라고 하나? 5초 안에 떨어진 기는 주워 먹어도 괜찮다 하는 아인슈타인이라는 노벨상이 말했다 아이가. 이건 땅끄지가 아니고 과학이란 말이다. 과학이란 말이야. 과학. 그래? 근데 이제 니는 먹으면 안 된다. 내가 설명하는 사이에 이미 5초 지났거든. 나도 안다. 5초의 법칙은 아인슈타인이 아니라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과학자들이 밝혀냈다. 땅바닥에 있는 박테리아가 음식물에 옮겨 붙는 속도는 5초를 지나면서 엄청나게 빨라진다는 사실. 처음엔 도너츠에 직접 닿은 박테리아들만 달라붙지만 5초가 지나면 주위에 있던 박테리아들이 다 몰려들게 된다. 박테리아는 1시간에 0.724m, 달팽이의 67분의 1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떨어진 음식을 재빨리 집을수록 박테리아가 덜 묻은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다. 내 거무라 안 떨어진 기다. 먼지보다 누군가가 먼저 보인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황사나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이 클린룸 안에서도 먼지 농도가 올라간다. 먼지는 인간과 함께 들어오고 인간의 몸과 함께 움직인다. 아무리 철저하게 감싸도 몸은 한계가 있다. 일을 하려면 움직여야 하고 숨을 쉬어야 하고 숨에는 몸 안에서 내뿜는 먼지가 있기 때문이다. 클린룸에선 인간의 몸이 장비에 직접 닿지 않도록 설계된다. 다른 사람을 멀리서 불러서도 안 되고 괜히 자리를 옮겨서도 안 된다. 이곳의 허용치는 클래스 10, 33제곱센티미터당 먼지가 10개를 넘으면 안 된다. 월드컵 경기장의 모래 하나린 샘. 모든 먼지를 차단하는 백색의 공간. 이곳은 먼지 없는 방이다. 바깥 세상은 흑색 공간이라 부른다. 1세제곱미터당 수백만 개의 먼지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우주 전체의 원자 개수가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다면
먼지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지금 내가 씻어내는 저 많은 먼지들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게 되는 걸까?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게 있다. 목숨, 시간, 하나뿐인 몸, 그리고 공기. 숨을 쉬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먼지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비가 안 옵니다. 우와, 선생님 또 몰랐네. 가을이 나와서 설명해봐. 공기 중에는 여러 가지 작은 먼지들이 있는데 수증기 분자가 그 먼지에 달라붙습니다. 그 애였다. 수증기 분자 수십억 개가 보이면 작은 구름방울이 되는데 구름방울이 생기려면 먼지라는 씨앗이 꼭 있어야 하기 때문에 먼지를 구름 씨앗이라고 부릅니다. 구름방울들이 많이 모이면 우리가 보는 구름이 되고 구름이 점점 더 커지고 두꺼워지면서 구름 속까지 많은 빛이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구름 밑이 검게 보입니다. 구름방울 100만 개 정도가 모이면 몸집도 커지고 무거운 빗방울이 되고 마침내 빗방울은 땅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비 온다 비. 뒤에서 올라야지. 어떡해. 같이 이어가면 되지. 신나. 비 이름 중에 먼지 재미란 게 있다. 오랜 가뭄으로 풀풀 날리는 먼지를 겨우 재워놓을 만큼 아주 조금 내리는 비. 농부의 애타는 마음을 달래던 비. 친구 하나 없이 외톨이였던 내 마음을 그 애는 먼지를 재우는 비처럼 조금씩 적셔왔다. 50년 전 아이들은 밖에서 4시간을 보냈는데 지금은 30분밖에 안 된다고 한다. 해질녘 골목에서 노는 아이들을 부르는 엄마들의 잔소리도 사라졌다. 나를 괴롭히던 기침과 천식은 그 애와 함께 신압으로 잦아들었다. 정철아, 왜? 네 고구마 좋아하나? 아니 별로. 네 그거 아나? 왠지 모르게 서로 끌리는 사람들은 같은 별의 먼지를 많이 나눠 갖고 있는 사람이래. 수업 시간에 이렇게 눈앞에 아주 작은 먼지 하나가 아른거리더라고요. 이게 어디로 가지도 않고 계속 눈앞에서 이렇게 천천히 좌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더라고요. 어디 주변에 어떤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먼지하고 저만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우주 공간에 이렇게 저도 천천히 이렇게 유영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러다가 그 먼지가 점점 내려가더니 제 교복 소매 위에 이렇게 탁 앉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온몸이 이렇게 떨리고 전율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넓고 또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한 우연이지 않을까.
제 눈앞에는 어떤 일종의 막이 존재하거든요. 굉장히 작아서 모눈 종이 같고 어떤 사포 같은 그런 아주 작은 입자들의 빛깔이, 빛점들이 제 눈앞에 이렇게 얼기설기 얽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얽혀 있는 틈바구니 사이로 세상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제 머릿속에선 그것들을 다시 조합해서 하나의 상으로, 하나의 대상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되거든요. 괜찮다. 빨리 불어. 초가 지난 걸 알았지만 나는 고구마를 먹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꼭 그의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도 같다. 함께 어울린다는 말은 함께 숨을 쉰다는 말에서 왔다. 아주 옛날 종교의식에서 함께 모여 준비한 음식을 나누어 먹고 같은 냄새를 맡으며 같은 분위기의 공기를 마실 때 서로를 친구로 받아들였다. 함께 숨을 쉬어야 서로를 겪어낼 수 있다. 건강이란 먼지 하나 없는 깨끗함이 아니라 더러움을 겪어내는 힘이고 나와 다른 서로를 겪어내는 힘이라는 걸 나는 깨달았다. 그날 밤 이후 거짓말처럼 기침이 멎었다. 요즘 세상이 그래. 특별히 부장님이 우리 사정 다 아니까 봐준 거지. 그리고 나 같은 월급쟁이는 언제 잘릴지 몰라. 우리 신세가 꼭 먼지 같다니까. 그냥 훅 불면 힘없이 날아가는 거야. 그냥 한 방에 가는 거야. 훅 간다고. 그건 나도 잘 알지. 잘 모르겠어요. 요새 좀 나아진 것 같기도 하고. 빠진 거 없이 다 챙겼지? 응, 다 체크했어요. 정철아, 우리 이제 서울 가는 거야. 응? 그때가 처음이었다.
왜 우리는 누군가와 헤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걸까? 왜 우리는 이 자리에 계속 있지 못하고 행복한 순간에 영원히 머물지 못할까? 소녀와 나 사이를 가리던 먼지들처럼 세상은 보일 듯 말 듯 다 알 수 없는 무엇이었다. 보이지 않을 만큼 작아지던 소녀와 친구들, 정든 마을, 그리고 내 유년의 한 조각은 그렇게 먼지처럼 사라져갔다. 먼지가 굉장히 작잖아요. 그 큰 우주에서 보면 그 작은 먼지나 저 또한 굉장히 작을 텐데 그 둘이 어떻게 이렇게 만났을까, 이 시간에. 그런 인연이라던가 우연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아, 이건 굉장하구나. 그 기억이 지금까지 남아있죠. 이 씨는 지난 2008년 서울 강남에 골프장 회원권 판매업체를 차려 전국에 10개가 넘는 지사를 도시 청소년들은 접할 기회가 적은 6,900명을 상대로 1,000억 원대 회원권을 판 혐의로 판매업체 대표 과거, 현재, 미래를 오가는 시간 여행 이야기가 좀 요즘에 타임 트래블링. 먼지를 주제로 해서 작업을 계속 몇 년간 하다 보니까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것 같은 어떤 역사도 들어있을 수 있고요. 그게 예전에는 어떤 것의 구성원이었을까, 부품이었을까, 부분이었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또 이 먼지가 다른 먼지하고 만나서 어떻게 또 변하게 될까. 일상을 바라볼 때 그냥 지나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한 것들의 새로운 어떤 이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완전히 다른 세상인 것 같았어요. 누구나 먼지에서 시작합니다. 먼지는 쇳가루 냄새이고 막장에서 만난 구름이며 몸으로 토해내는 이야기이자 가난한 행복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먼지는 함께 나누는 모두의 숨결입니다. 잊었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기억은 먼지처럼 마음 안에 구석구석 쌓여 있다. 그날 그 애는 내게 선물 같은 말을 남겼다. 니 그거 아나? 왠지 모르게 서로 끌리는 사람들은 같은 별의 먼지를 많이 나눠 갖고 있는 사람이래.
퍼즐 하나를 잃어버렸지. 999개를 다 맞췄지만 한 개가 없으면 결과는 같은 거더라고. 미완성. 어쩌면 우리 삶도 무수한 조각들로 이어지는 거고, 한평생을 살았어도 현재란 지금 이 순간뿐인 것과 같지. 지구가 아무리 크고 모든 것을 가졌다 해도 내 자리는 항상 발바닥 2개 넓이뿐이지. 우리는 결국 찰나와 한 뼘 위에 펼쳐진 수많은 조각들의 연결일지도 몰라. 삶이란 먼지 같은 거지. 그 순간 내 눈앞을 가리던 막이 걷혔다. 먼지는 찰나고 시간은 찰나의 연속과 모둠일 뿐이다. 그 하찮은 찰나들과 티끌들이 모인 게 바로 나이고 내 삶이고 우주의 처음과 끝이다. 나는 다시 먼지를 본다. 이번엔 절대 놓치지 마세요. 구 4개. 정답은 9, 4개입니다. 내가 보는 걸 친구들은 보지 못한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 그러자 친구들이 떠났다. 나는 왜 다른 게 보일까? 나는 점점 말수가 줄었고 먼지처럼
조용한 아이로 변해갔다. 사는 게 늘 이렇게 힘든 걸까? 아니면 어릴 때만 그런 걸까? 세상은 자기들과 다른 게 불편하다는 걸 나는 일찍 깨달았다. 그때였다. 내 눈에 먼지들이 보였다. 먼지는 내가 본 모든 조각들 중 가장 작고 가장 우아했다. 반짝이다 사라지고 다시 나타나고 멈춘 듯 했다가 다시 달아나고 한밤중 찾아온 손님처럼 먼지는 시간을 멈춘 모든 것들 위에 내려앉았다. 누군가는 먼지를 무질서의 대표라 했다. 우아한 무질서. 그것은 춤이었다. 세상 가장 작은 것들의 춤. 먼지는 바람이었다. 어렸을 땐 누구나 소풍날 비가 올까봐 걱정했지만 요샌 미세먼지다. 비 오는 날은 우산을 쓰면 되지만 황사나 미세먼지는 어떻게 해야 할까? 숨을 안 쉴 수도 없고 먼지에 예민한 나는 매일 아침 넥타이 대신 마스크를 고른다. 먼지로부터 나를 가려줄 작은 천 들어가기도 한다. 사람 몸은 매일 100억 개의 세포가 죽고 새로 태어난다. 매일 5천만 개의 각질이 떨어져 나오고 그중 70만 개는 도로 들이마신다. 특히 동물의 털은 바깥의 박테리아를 들여오는 주요 통로이다. 손발톱은 평생 4m 가까이 자라며 피부는 끊임없이 벗겨져 한 달 만에 완전히 새로 바뀐다. 몸에 붙어 있을 땐 각질이고 피부인데 떨어져 나가면 먼지라 부르며 싫어한다. 사람은 끝없이 먼지를 만들어내고 다시 마신다. 어른들은 먼지라면 질색을 하지만 내 눈에 먼지는 별다른 게 아니었다. 그저 떨어져 나온 내 몸의 일부이자 살기 위해 어쩔 수 없는 부스러기일 뿐. 먼지는 우리 자신이고 우리는 먼지의 재료다. 하지만 내가 모르는 게 하나 있었다. 우주 전체의 원자 개수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고 우리는 그것을 계속 돌렸을 뿐이며 원자 단위로 내려가면 모든 물질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 떨어져 나온 몸의 일부,
부스러기인 줄만 알았던 먼지. 하지만 먼지의 시간은 따로 있었고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었다. 0.1mm.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지만 이 침대에는 150만 마리의 집먼지 진드기가 함께 산다. 떨어진 피부 조각 위에 침을 뱉어 녹인 뒤 무작정 입으로 쓸어 넣었는데 암컷은 하루에 몸무게의 절반을 먹는다. 사람으로 치면 매일 쌀 반 가마씩 먹어 치우는 셈. 이 엄청난 식성을 인간이 채워준다. 어른 한 사람에게서 하룻밤 나오는 1g의 각질로 진드기 몇십만 마리가 배를 채운다. 진드기는 기생충이 아니다. 스스로 먹이를 찾고 배설하고 짝을 지어 알을 낳는다. 특이한 건 진드기가 사람 피부와 직접 닿는 곳보다 한 겹 뒤 깊숙한 곳을 좋아한다는 것. 조각. 마스크는 이제 옷이자 장갑이고 피부다. 서울 등 수도권에 또 다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서울시는 정오 기준으로 대기 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92. 먼지가 심한 날엔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가 늘고 사망률과 심지어 우리나라 전체 자살률까지 높아진다는 보고도 있다. 하지만 독해진 건 먼지가 아니라 인간일지도 모른다. 인간은 먼지보다 더 작은 먼지, 세상에 없던 먼지를 만들어냈으니까. 20년 전만 해도 물을 사서 마셔야 하는 세상을 상상이나 했을까?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은 것들로 빠르게 바뀌고 내 앞에 한 모금 숨을 지키기도 버거운 세상이다. 김주임 어제 심하셨었다며? 아, 그러게 겁도 없이 왜 작업장에 담배 피고 들어오냐고. 아, 뭐 가글하고 들어오면 안 걸릴 줄 알았나 보지 뭐. 그러게. 야, 이 팀장 어떻게 알았대? 아, 먼지가 보이나 봐. 에이, 설마. 아니야. 막 가끔씩 이렇게 한 곳을 막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을 때면은 막 귀신같이 찾아낸다니까. 아무튼 귀신이야, 귀신.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다. 남들이 못 보는 먼지를 찾아내는 내 눈엔 작은 비밀이 하나 있다. 커튼 사이로 먼지들의 아름다움에 반해버린 그날, 바로 그날이었다. 나는 멍하니 먼지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내 눈앞에 다시 색과 점의 그물막이 나타났다. 점과 점이 만나 선이 되고 면이 되며 두께가 된다. 두께. 그렇게 내 눈을 가리던 그물막은 먼지와 만나 색과 점들의 빛이 되었다. 모든 공간을 채우는 빛의 알갱이들, 모든 시간을 흐르는 태초의 강물. 먼지는 우주였고 내 몸을 드나드는 숨이었다. 나는 새로운 세상에 눈을 떴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사실 우리는
먼지와 함께 산다. 청소는 숨어있는 먼지를 더 깊숙이 밀어넣거나 오히려 밖으로 불러내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낡고 오래된 베개에선 3분의 1이 사람 먼지 무기였다는 연구가 있을 정도로 집안 먼지의 8월은 사람 몸에서 나온다. 먼지들은 무려 14일까지 집안을 떠돌다가 도로 사람 코로 마치 눈앞에 망막이 하나 더 있는 듯 내 눈앞엔 그물 같은 막이 하나 더 겹쳐 보였다. 나는 다양한 모양으로 나뉜 칸을 보고 있었고 칸들을 종합하면 전체가 보였다. 나중에 안 것이지만 이것은 곤충이 겹눈으로 보는 방식과 비슷했다. 자연스레 나는 비슷한 조각들로 나눠진 사물들에 관심이 많아졌고 흩어진 조각들이 모여 다른 무엇이 되는 게 신기했다. 하나하나 저마다의 자리가 있었고 제게 맞는 짝이 있었다. 물론 어린애다운 승부욕도 있었지만 뭔가 미완성으로 남아있는 걸 나는 견디지 못했다. 복잡할수록 좋았다. 덮개로 가려있는 수많은 조각과 선들의 연결을 낱낱이 들여다보고 싶었다. 집안에서만 노는 나를 엄마 아빠는 걱정했지만 사실 나는 한 조각 한 조각 세상을 이어붙이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이게 어디 갔지? 딱 하나 남았는데. 분명히 여기 어디 있었는데. 정철아, 친구들 왔다. 에이, 큰일 났네. 어떡하지? 얼른 나와봐. 네. 사람들은 습관처럼 보이는 것만 본다. 진짜 재밌었지. 아 동생아 다음에 우리 또 가자. 저 텔레비전 화면에 나타나는 온갖 색과 모양과 움직임들은 그저 빨강, 초록, 파랑 램프들이 끊임없이 깜빡이는 것에 지나지 않음을 친구들은 보지 못했다. 내 눈이 초능력은 아니지만 친구들이 숲을 볼 때 내겐 나무가 보인다는 것. 어찌 보면 별것도 아닌 일 같았다. 놓칠 수 않은 재미. 놓칠 수 없는 재미 게임 수출해 보시오. 어른 도전해 주시오. 지각 능력 테스트. 다음 숫자들 중 다른 숫자는 무엇이고 몇 개인지 빨리 맞춰보세요. 첫 번째 문제. 5초 시작합니다. 3 2개. 친구들, 빨리요, 빨리. 정답은 3. 2개입니다. 두 번째 문제. 친구들, 이번에는 더 빨리 맞춰야 합니다. 4초 시간 드릴게요. 6 3개. 정답은 6. 3개입니다. 마지막 문제.
나 지기를 보여주게. 오늘 대상은 5마이크로미터 이상이다. 서피스 파티클 샘플링 실시한다. 나는 먼지 전문가다. 나는 남들이 못 보는 먼지를 볼 뿐 아니라 냄새는 물론 소리로 먼지를 구별할 수 있으며 심지어 촉감으로 느낄 수도 있다. 이곳은 반도체 작업장. 단 한 톨의 먼지도 용납되지 않는 곳이다. 나는 왜 먼지를 보는 특별한 눈을 갖게 되었을까? 이것은 먼지와 나의 작고 은밀하며 특별한 이야기다. 누구나 그렇듯 태어나 처음 하는 일은 숨을 쉬는 일, 세상의 먼지를 마시는 일이다. 사람은 평생 3컵 반의 먼지를 마신다. 하지만 내겐 다른 무언가가 하나 더 있었다. 내 눈이 초능력은 아니지만 친구들이 숲을 볼 때 내겐 나무가 보인다는 것. 어찌 보면 별것도 아닌 일 같았다. 놓치지 않은 재미. 놓칠 수 없는 재미. 게임 수집해 보시오. 오늘도 전화 주시오. 지각 능력 테스트. 다음 숫자들 중 다른 숫자는 무엇이고 몇 개인지 빨리 맞춰보세요. 첫 번째 문제. 5초 시작합니다. 3 2개. 친구들, 빨리요, 빨리. 정답은 3, 2개입니다. 두 번째 문제. 친구들, 이번에는 더 빨리 맞춰야 합니다. 4초 시간 드릴게요. 6 3개. 정답은 6, 3개입니다. 마지막 문제. 이번엔 절대 놓치지 마세요. 9 4개. 정답은 9, 4개입니다. 내가 보는 걸 친구들은 보지 못한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 그러자 친구들이 떠났다. 나는 왜 다른 게 보일까?
점점 말수가 줄었고 먼지처럼 조용한 아이로 변해갔다. 사는 게 늘 이렇게 힘든 걸까? 아니면 어릴 때만 그런 걸까? 세상은 자기들과 다른 게 불편하다는 걸 나는 일찍 깨달았다. 그때였다. 내 눈에 먼지들이 보였다. 먼지는 내가 본 모든 조각들 중 가장 작고 가장 우아했다. 반짝이다 사라지고 다시 나타나고 멈춘 듯 했다가 다시 달아나고 한밤중 찾아온 손님처럼 먼지는 시간을 멈춘 모든 것들 위에 내려앉았다. 누군가는 먼지를 무질서의 대표라 했다. 우아한 무질서. 그것은 춤이었다. 세상 가장 작은 것들의 춤. 먼지는 바람이었다. 어렸을 땐 누구나 소풍날 비가 올까봐 걱정했지만 요샌 미세먼지다. 비 오는 날은 우산을 쓰면 되지만 황사나 미세먼지는 어떻게 해야 할까? 숨을 안 쉴 수도 없고 먼지에 예민한 나는 매일 아침 넥타이 대신 마스크를 고른다. 먼지로부터 나를 가려줄 작은 천조각. 마스크는 이제 옷이자 장갑이고 피부다. 서울 등 수도권에 또 다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서울시는 정오 기준으로 대기 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92. 먼지가 심한 날엔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가 늘고 사망률과 심지어 우리나라 전체 자살률까지 높아진다는 보고도 있다. 하지만 독해진 건 먼지가 아니라 인간일지도 모른다. 인간은 먼지보다 더 작은 먼지, 세상에 없던 먼지를 만들어냈으니까. 20년 전만 해도 물을 사서 마셔야 하는 세상을 상상이나 했을까?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은 것들로 빠르게 바뀌고 내 앞에 한 모금 숨을 지키기도 버거운 세상이다. 김주임 어제 심할 썼었다며? 아, 그러게 겁도 없이 왜 작업장에 담배 피고 들어오냐고. 아, 뭐 가글하고 들어오면 안 걸릴 줄 알았나 보지 뭐. 그러게. 아무리 철저하게 감싸도 몸은 한계가 있다. 일을 하려면 움직여야 하고 숨을 쉬어야 하고 숨에는 몸 안에서 내뿜는 먼지가 있기 때문이다.
클린룸에선 인간의 몸이 장비에 직접 닿지 않도록 설계된다. 다른 사람을 멀리서 불러서도 안 되고 괜히 자리를 옮겨서도 안 된다. 이곳의 허용치는 클래스 10. 30세제곱센티미터당 먼지가 10개를 넘으면 안 된다. 월드컵 경기장의 모래 하나린 샘. 모든 먼지를 차단하는 백색의 공간. 이곳은 먼지 없는 방이다. 바깥 세상은 흑색 공간이라 부른다. 1세제곱미터당 수백만 개의 먼지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우주 전체의 원자 개수가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다면 먼지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지금 내가 씻어내는 저 많은 먼지들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게 되는 걸까?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게 있다. 목숨, 시간, 하나뿐인 몸, 그리고 공기. 숨을 쉬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먼지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비가 안 옵니다. 우와, 선생님 또 몰랐네. 가을이 나와서 설명해봐. 공기 중에는 여러 가지 작은 먼지들이 있는데 수증기 분자가 그 먼지에 달라붙습니다. 그 애였다. 수증기 분자 수십억 개가 모이면 작은 구름방울이 되는데, 구름방울이 생기려면 먼지라는 씨앗이 꼭 있어야 하기 때문에 먼지를 구름 씨앗이라고 부릅니다. 구름방울들이 많이 모이면 우리가 보는 구름이 되고, 구름이 점점 더 커지고 두꺼워지면서 구름 속까지 많은 빛이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구름 밑이 검게 보입니다. 구름방울 100만 개 정도가 모이면 몸집도 커지고 무거운 빗방울이 되고, 마침내 빗방울은 땅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비 온다 비. 뒤에서 올라야지. 어떡해. 다 뛰어가면 되지. 신나. 비 이름 중에 먼지 잼이란 게 있다. 오랜 가뭄으로 풀풀 날리는 먼지를 겨우 재워놓을 만큼 아주 조금 내리는 비. 농부의 애타는 마음을 달래던 비. 친구 하나 없이 외톨이였던 내 마음을 그 애는 먼지를 재우는 비처럼 조금씩 적셔왔다. 50년 전 아이들은 밖에서 4시간을 보냈는데 지금은 30분밖에 안 된다고 한다. 해질녘 골목에서 노는 아이들을 부르는 엄마들의 잔소리도 사라졌다. 나를 괴롭히던 기침과 천식은 그 애와 함께 신압으로 잦아들었다. 정철아, 왜? 네 고구마 좋아하나? 아니 별로. 네 그거 아나?
왠지 모르게 서로 끌리는 사람들은 같은 별의 먼지를 많이 나눠 갖고 있는 사람이래. 수업 시간에 이렇게 눈앞에 아주 작은 먼지 하나가 아른거리더라고요. 이게 어디로 가지도 않고 계속 눈앞에서 이렇게 천천히 좌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더라고요. 어디 주변에 어떤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먼지하고 저만 있는 듯한 그런. 진드기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다. 원래 사람과 산 게 아니고 새 둥지에서 살았는데 사람들이 새를 애완동물로 기르면서 함께 옮겨왔다. 평생 제 몸무게의 200배를 배설한다. 배설물 먼지와 죽은 몸 부스러기는 비염이나 천식, 알레르기를 일으키기도 한다. 하지만 진드기가 한 마리도 살지 못하는 것이 사람에게 꼭 좋은 것은 아니다. 적절함과 적당함, 그 애매한 균형이 자연이다. 내 몸의 부스러기가 먼지가 되어 진드기를 먹여 살리고 진드기는 다시 먼지를 만들어 내 몸에 들어온다. 먼지의 시간은 그렇게 이쪽과 저쪽을 넘나들고 있었다. 적절한 해로움과 유익함, 적당한 깨끗함과 더러움. 내 몸은 그 애매함을 견디지 못했고 천식은 점점 더 심해졌다. 엄마 아빠는 아픈 나를 위해 시골로 이사했다. 모든 것이 낯설었고 친구 하나 없는 나는 마치 보이지 않는 먼지처럼 겉돌았다. 오늘은 먼지에 대해서 알아보자.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먼지를 한번 봐봐요. 보이진 않지? 사실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 먼지들 중에는 물론 내 눈엔 먼지가 보였다. 나를 맞아주듯이 살포시 내려앉는 먼지. 하지만 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했다. 와, 내가 드럽나? 땅끄지 같나? 아니 나는 네 5초 법칙이라고 하나? 5초 안에 떨어진 기는 주워 먹어도 괜찮다 하는 아인슈타인이라는 노벨상이 말했다 아이가. 이건 땅끄지가 아니고 과학이란 말이다. 과학이란 말이야. 과학. 그래? 근데 이제 니는 먹으면 안 된다. 내가 설명하는 사이에 이미 5초 지났거든. 나도 안다. 5초의 법칙은 아인슈타인이 아니라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과학자들이 밝혀냈다. 땅바닥에 있는 박테리아가 음식물에 옮겨붙는 속도는 5초를 지나면서 엄청나게 빨라진다는 사실. 처음엔 도너츠에 직접 닿은 박테리아들만 달라붙지만 5초가 지나면 주위에 있던 박테리아들이
다 몰려들게 된다. 박테리아는 1시간에 0.724m, 달팽이의 67분의 1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떨어진 음식을 재빨리 집을수록 박테리아가 덜 묻은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다. 내 거무라 안 떨어진 기다. 먼지보다 누군가가 먼저 보인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황사나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이 클린룸 안에서도 먼지 농도가 올라간다. 먼지는 인간과 함께 들어오고 인간의 몸과 함께 움직인다. 오늘 대상은 5마이크로미터 이상이다. 서피스 파티클 샘플링 실시한다. 나는 먼지 전문가다. 나는 남들이 못 보는 먼지를 볼 뿐 아니라 냄새는 물론 소리로 먼지를 구별할 수 있으며 심지어 촉감으로 느낄 수도 있다. 이곳은 반도체 작업장. 단 한 톨의 먼지도 용납되지 않는 곳이다.
나는 왜 먼지를 보는 특별한 눈을 갖게 되었을까? 이것은 먼지와 나의 작고 은밀하며 특별한 이야기다. 누구나 그렇듯 태어나 처음 하는 일은 숨을 쉬는 일, 세상의 먼지를 마시는 일이다. 사람은 평생 3컵 반의 먼지를 마신다. 하지만 내겐 다른 무언가가 하나 더 있었다. 마치 눈앞에 망막이 하나 더 있는 듯 내 눈앞엔 그물 같은 막이 하나 더 겹쳐 보였다. 나는 다양한 모양으로 나뉜 칸을 보고 있었고 칸들을 종합하면 전체가 보였다. 나중에 안 것이지만 이것은 곤충이 겹눈으로 보는 방식과 비슷했다. 자연스레 나는 비슷한 조각들로 나눠진 사물들에 관심이 많아졌고 흩어진 조각들이 모여 다른 무엇이 되는 게 신기했다. 하나하나 저마다의 자리가 있었고 제게 맞는 짝이 있었다. 물론 어린애다운 승부욕도 있었지만 뭔가 미완성으로 남아있는 걸 나는 견디지 못했다. 복잡할수록 좋았다. 덮개로 가려있는 수많은 조각과 선들의 연결을 낱낱이 들여다보고 싶었다. 집안에서만 노는 나를 엄마 아빠는 걱정했지만 사실 나는 한 조각 한 조각 세상을 이어붙이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이게 어디 갔지? 딱 하나 남았는데. 분명히 여기 어디 있었는데. 정철아, 친구들 왔다. 에이, 큰일 났네. 어떡하지? 얼른 나와봐. 네. 사람들은 습관처럼 보이는 것만 본다. 진짜 재밌었지? 아, 동생아, 다음에 우리 또 가자. 저 텔레비전 화면에 나타나는 온갖 색과 모양과 움직임들은 그저 빨강, 초록, 파랑 램프들이 끊임없이 깜빡이는 것에 지나지 않음을 친구들은 보지 못했다. 야, 이 팀장 어떻게 알았대? 먼지가 보이나 봐. 에이, 설마. 아니야. 막 가끔씩 이렇게 한 곳을 막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을 때면은 막 귀신같이 찾아낸다니까. 아무튼 귀신이야, 귀신.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다. 남들이 못 보는 먼지를 찾아내는 내 눈엔 작은 비밀이 하나 있다. 커튼 사이로 먼지들의 아름다움에 반해버린 그날, 바로 그날이었다. 나는 멍하니 먼지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내 눈앞에 다시 색과 점의 그물막이 나타났다. 점과 점이 만나 선이 되고 면이 되며 두께가 된다. 두께. 그렇게 내 눈을 가리던 그물막은 먼지와 만나 색과 점들의 빛이 되었다. 모든 공간을 채우는 빛의 알갱이들, 모든 시간을 흐르는 태초의 강물. 먼지는 우주였고 내 몸을 드나드는 숨이었다. 나는 새로운 세상에 눈을 떴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사실 우리는 먼지와 함께 산다. 청소는 숨어있는 먼지를 더 깊숙이 밀어넣거나 오히려 밖으로 불러내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낡고 오래된 베개에선 3분의 1이 사람 먼지 무게였다는 연구가 있을 정도로 집안 먼지의 8할은 사람 몸에서 나온다. 먼지들은 무려 14일까지 집안을 떠돌다가 도로 사람 코로 들어가기도 한다. 사람 몸은 매일 100억 개의 세포가 죽고 새로 태어난다. 매일 5천만 개의 각질이 떨어져 나오고 그중 70만 개는 도로 들이마신다. 특히 동물의 털은 바깥의 박테리아를 들여오는 주요 통로이다. 손발톱은 평생 4m 가까이 자라며 피부는 끊임없이 벗겨져 한 달 만에 완전히 새로 바뀐다. 몸에 붙어 있을 땐 각질이고 피부인데 떨어져 나가면 먼지라 부르며 싫어한다. 사람은 끝없이 먼지를 만들어내고 다시 마신다. 어른들은 먼지라면 질색을 하지만 내 눈에 먼지는 별다른 게 아니었다. 그저 떨어져 나온 내 몸의 일부이자 살기 위해 어쩔 수 없는 부스러기일 뿐. 먼지는 우리 자신이고 우리는 먼지의 재료다. 하지만 내가 모르는 게 하나 있었다. 우주 전체의 원자 개수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고 우리는 그것을 계속 돌렸을 뿐이며 원자 단위로 내려가면 모든 물질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 떨어져 나온 몸의 일부, 부스러기인 줄만 알았던 먼지. 하지만 먼지의 시간은 따로 있었고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었다. 0.1mm.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지만 이 침대에는 150만 마리의 집먼지 진드기가 함께 산다. 떨어진 피부 조각 위에 침을 뱉어 녹인 뒤 무작정 입으로 쓸어 넣었는데 암컷은 하루에 몸무게의 절반을 먹는다. 사람으로 치면 매일 쌀 반 가마씩 먹어 치우는 셈. 이 엄청난 식성을 인간이 채워준다. 어른 한 사람에게서 하룻밤 나오는 1g의 각질로 진드기 몇십만 마리가 배를 채운다. 진드기는 기생충이 아니다. 스스로 먹이를 찾고 배설하고 짝을 지어 알을 낳는다. 특이한 건 진드기가 사람 피부와 직접 닿는 곳보다 한 겹 뒤 깊숙한 곳을 좋아한다는 것. 사람이 잠들면 2시간 안에 땀과 열 때문에 따뜻하고 촉촉한 환경이 된다.